음, 수업을 진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패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사람에 집중을 해서 결국은 코디네이션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코디할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자신에 대해서 집중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21세기는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할 만큼 이제 뭐 물론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고유의 그 이미지가 하나의 소통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고 할 만큼 좀 하나의 사람도 보여지는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슬픈 표현이긴 하지만 보여지는 어떤 그 사람의 모습도 하나의 상품화가 된 것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평가가 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어떤 사람 간의 소통,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회 사람들의 어떤 욕구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패션의 정의 한번 수업했던 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모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시대에 동일한 특정 시기에 다수의 구성원들이 선택한 일종의 생활 양식이나 옷, 뭐 유행할 수 있는 따위의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의 패션 현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패션의 정의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좁혀나가자면 여러분이 처한 어떤 그 환경에서 또 가진 직업군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안목이나 어떤 센스들이 분명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욕구가 반영된 패션을 좀 알아보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컬렉션 조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이 등장을 했다, 이런 게 있네, 라고 알았다 하더라도 계속 등장하고 돌고 돌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수의 구성원이 선택한 어떤 욕구가 반영된 패션들을 아셔야 되겠고, 또 좁게 얘기하자면 내가 처한 어떤 그 환경, 내 위치에서 주위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욕구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욕구가 반영된 패션도 아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안다면 그걸 적용을 해서 잘 이미지를 연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타인도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미지나 또 능력이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치들도 충분히 판단하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 나도 좀 더 그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로도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나의 만족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미를 연출하고 싶다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는 사람에게는 나의 보여지는 사람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자 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뭐 멋진 사람이야. 이런 걸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의 가치까지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보여지는 입장에서는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자 또 실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미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여주고 싶은 특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나 매력, 그리고 나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좀 더 잘 포장하고 극대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겠고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단점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단점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조금 더 잘 이렇게 보완하면서도, 어, 너무 그게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감출 줄 아는 그러한 메이킹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 메이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교과목에서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학문, 실용 학문이 등장을 많이 해서 그러한 수업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자, 근데 제가 그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 동안 하면서도 꼭 얘기를 했죠.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정의, 개념은 8, 90년대에 등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등장했던 어떤 코디네이션의 개념이 요즘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의 개념으로 조금 용어의 변경이 온 것이지 이 두 가지가 다른 의미는 아니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그래서 뭐 토탈 코디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정의나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얘기하는 정의나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어떤 보여지는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학문이 이렇게 들어간 용어이다, 주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지 메이킹은 좀 더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나 어떤 정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좀 더 포괄적인, 더 넓은 의미라고 그래도 좀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음, 뒤에 가서도 이미지의 형성 요소를 말씀드리겠지만, 보여지는 부분 외에도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이미지들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학문을 공부한다면, 비주얼 이미지, 외적인 이미지 외에도 내적으로 관리되어지는 이미지 외에 또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적 이미지, 그래서 보이스에 관련된 내용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코디네이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요. 음, 비주얼에 해당하는 시각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에서 그 부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념이 개념에 속하는 것이 코디네이션이다. 이렇게 조금 구분시켜서 정확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언가 떠올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떠올리는 어떤 그 대상물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상이나 영상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심상, 표상까지 포함시켜서 이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떠올렸을 때 그게 마음속에 내가 그려지는 어떤 모든 상들,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상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지란 용어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 이 용어의 파생의 시작은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 외에도 물건, 물체, 대상물, 사물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떠올렸을 때 내적, 외적 형태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의 재현이 이미지다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내적, 외적 형태의 재현이라고 했죠.
자, 근데 내적 형태의 재현은 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용어의 그 개념에서 보았던 마음속에 그려지는 심상이나 표상은 내적인 형태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딱 무언가 떠올렸을 때 그려지는 상이나 흘러 지나가는 이런 영상들은 외적 형태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미지란 용어의 정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는요, 어, 사람에게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 쓰면서는 이제 개인 이미지, 사람 이미지, 자기 이미지, 이렇게 용어를 불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용어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의 이미지를 살펴봤던 용어의 그 단어는 자기 이미지로 가장 많이 쓰였고요. 셀프 이미지. 그래서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셀프 이미지는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지는 하나의 심상이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에 대해서 내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느낀 모습에 대해서 어, 그려볼 수 있는, 떠올려 볼 수 있는 상들이 자기 이미지겠죠. 그래서 요 셀프 이미지는 타인이 나에 대해서 보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 자기 이미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떠올려지는 심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려본 이미지이기 때문에 주관적 자기 이미지라고 그 용어의 정의를 좀 더 구분시켜서 설명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문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냥 셀프 이미지라고 해서 살펴볼 수도는 있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살펴볼 때에는 주관적 자기 이미지와 객관적 자기 이미지. 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의견대로 타인이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구분시켜서 용어의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살펴보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주관적 자기 이미지에 만족을 하다 보면 결국 나의 만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타인이 봤을 때에는 그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이미지에 대한 살펴보는 작업을 할 때에도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판단하고 내 만족에만 집중해서 난 이런 거 좋아해. 내 취향은 이거야. 이렇게 집중해서 살펴보는 작업들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게 올바른 메이킹의 길이자 방향성이자 코디네이션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미지는 좀 이렇게 구분시켜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람의 이미지, 자기 이미지, 그리고 퍼스널 이미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용어로 불리우고 있는데, 아직은, 이런 사람의 이미지는 정신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행동적 이미지, 음성적 이미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됐든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이미지들을 관리해야 하는 직업군에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수업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가 이미지의 형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수업의 방향성은 그 방향성은 코디네이티브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시각적 이미지에 집중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알아두어야 하니까 그래도 네 가지 한번 더 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첫 번째는 정신적 이미지가 있겠습니다. 정신적 이미지는 마음가짐, 정신,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인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치관, 영혼 등 이러한 유기적인 어떤 결합체를 통칭하여 정신적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요 사람의 이미지에 관련된 연구를 할 때에도 또 내적 이미지, 외적 이미지 이렇게 구분시켜서 살펴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 눈으로 뭔가 어떤 그려지는 상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적 이미지라고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이미지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 내적 이미지라고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정신적 이미지는 한 사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형성해내는 데 있어 근간이자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간이며 본질적이다라는 것은, 음,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뿌리와도 같은 것이 이 정신적 이미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무가 튼튼하려면 사실 뿌리가 튼튼해야 되죠. 근데 뿌리는 또 땅 속에 깊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의 내적 이미지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부분.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고 튼튼하게 정립되어져야 될 부분이 사람의 이미지에 있어서도 요 정신적 이미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자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는데요. 시각적 이미지는 이제 외적 이미지,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의 일부분 또는 보이는 전체의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코디네이션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적 이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그 사람의 마음가짐, 정신 상태, 성품, 이런 가치관, 이러한 내적 이미지가 외모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사람 고유의 인상, 그리고 옷차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이러한 꾸밈 행동을 통해서 외부로 표현되는 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시각적 이미지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트하는, 코디네이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적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앞서 설명한 그런 시각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의 이미지가 행동으로 이제 표출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은 움직입니다. 계속 고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표출되어져 만들어지는 이미지로 외부로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 그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위에는 단순히 입력된 어떤 정보대로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 정신 상태, 뭐 성격, 기분,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해서 보여지는, 표출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행동으로서. 뭐 표정을 짓는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지, 어떤 자세나 태도를 갖고 있다든지. 자, 이러한 부분들에 좀 구분시켜서 살펴보는 내용이 행동적 이미지라고 하고요. 역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적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내적 이미지가 표정, 자세, 태도, 이 제스처라고 하죠. 동작, 그리고 그 사람 고유에 가지고 있는 매너 행동, 인성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매너 행동을 통해 외부로 표현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동적 이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음성적 이미지가 있겠습니다. 음성적 이미지는 목소리의 질, 그러니까 사람 고유에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색깔과 속도, 크기, 말의 강약과 높고 낮음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색깔도 있지만 말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유에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정신적 이미지가 겉으로 청각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음성적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역시 말투라는 것도요. 막 쓰는 그 말의 내용이나 어떤 그 단어의 사용들도 분명 작용을 하겠지만 고유의 속도, 크기, 강약, 높고 낮음 등은 말투에서 막 하이톤으로 쏘아붙이듯이 얘기하는 그 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막 부드럽게 조곤조곤 상냥하게 표현하는 이 말투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의 말을 사용하느냐는 분명 그 사람의 정신적 이미지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청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음성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음성적 이미지를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활용하지 않고요. 물론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이미지를 평가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것이지만 의도를 얼만큼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소통하느냐. 그래서 사람과의 어떤 오해나 아니면 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소통이나 폐쇄적인 어떤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원활하게 관계를 맺기 위한 소통을 나누느냐, 이러한 것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음성적 이미지이기도 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요 네 가지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시각적 이미지에 조금 국한시켜서 살펴보는 것이 코디네이션이고, 그리고 그런 코디네이트 미학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각적 이미지를 잘 좀 판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도 봄이죠. 어, 덥고 한창 지금 시즌입니다. 제가 이제 집은 청주인데요. 청주에서도 이번 주말에 굉장히 시에서도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다녀왔는데요. 봄 하면 떠오르는 거 이렇게 어, 벚꽃, 개나리, 목련 이런 거 떠올리실 테고요. 또 식목일도 사실 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새싹, 나무 이러한 것들에 좀 더 잘 이렇게 접하고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비라는 것이 또 떠올려지기도 하실 거고 그리고 신학기가 시작하고 또 새 학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새 출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표상들을 떠올리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하면 이렇게 공통적으로 떠올리고 그 밖에도 이제 물론 많습니다.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뭐 황사 이런 거,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정신적 이미지가 부정적이시군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단어만 떠올려지지는 않겠죠. 그러한 단어들만 떠올려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뚱맞게 낙엽, 막 추위, 물론 꽃샘추위도 있기는 합니다만 막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수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끄덕끄덕거리면서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 그것이 사실은 그 고유의 그 대상체나 사람이 갖고 있는 객관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끄덕거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사람의 이미지도 그렇게 조금 객관적으로 모두가 다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이미지는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는 작업은 분명 가져야 됩니다. 왜? 자기가 자기만을 판단하고 한 사람이 그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고정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미지, 셀프 이미지로 좀 잘 살펴보고 관리되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어, 나의 이미지를 잘 살펴보는 어떤 작업들이 분명 필요하고, 우리는 이제 그걸 위해서 API라고 하는 진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API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원래 이게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보통 그냥 실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같이 수업 듣는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로 얘기해보고 내 이미지가 어떤지 진단도 찾아보고 또 소통을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바로바로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해볼 수 없는 게 이 오프라인 수업에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모습을 잘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려면, 코디네이션을 하려면 분명 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고유의 그 사람의 이미지를 잘 알고 변화시키고 쌓아가고 없애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카톡으로 아침에 좀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준비해 보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렇게 다운을 잠깐 받으셔서라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요거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인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업에서 우리 수업 구성원들끼리 해보지는 못하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PI 일단 진단을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 테니까 이따가 수업 좀 대신에 이제 일찍 끝내드릴 거예요.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맨 처음에 요 분석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30개의 단어가 이미지의 특성이 정리되어져 있는 30개의 용어가 정리되어져 있는 분석표가 있을 겁니다. 요걸 먼저 준비해 주시고 요걸 가지고 타인들에게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30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단어 5개를 찾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받는 거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요 체크리스트의 분석표에는 여러분이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30개 중에서 그래도 나의 이미지인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지는 내 모습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르십시오. 5개. 근데 요거를 체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거를 체크해서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요 주관적 자기 이미지라고 하는 그 다음 장의 프린트에 정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느낀 어떤 떠올려지는 상들은 주관적 자기 이미지라고 아까
정의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르신 것은 요 주관적 자기 이미지라고 하는 다음 페이지 요 분석 프린트물에 오른쪽 상단에 있죠. 거기에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5개 한번 뽑아서 적어 보시고요. 근데 주의할 거, 나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절대 아닙니다. 어, 나 이런 모습을 가장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5개 고르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한다면, 그걸 조금 개수의 제한을 둔 거죠. 다 고르는 게 아니라 가장 그래도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용어 5개로 추려서 정리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하는 거 고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요거는 본인이 본인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고민해 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못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고르라고 한다면 뭐 차분하다, 신중하다, 뭐 이런 거 저는 고를 거거든요. 그래도 제가 둘째 낳고 코로나 겪으면서 좀 아이들 케어하느라고 살도 좀 많이 찌고 관리하는데, 왜냐면 컨설팅을 되게 활발히 하다가 스타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할 때에는 정말 막 열심히 관리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내려놨거든요. 살도 너무 많이 찌고. 근데 그 전에는 요 13번의 매력 있다를 남들이 그렇게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스스로 나는 나의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매력 있다도 저의 특성이라고 골랐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근데 남들이 나한테 자기 관리 잘하시네요. 잘 음, 이렇게 가꾸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나 되게 매력 있어. 물론,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 자신감이 있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걸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객관적 자기 이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주위의 반응들을 고려해 가면서 그동안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거, 이런 특성이 많다라는 거를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잘 이해하시고 골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열성적이다. 저는 이런 거 골라요. 제 성격이나 어떤 남들한테 비춰지고 있는, 또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은 없습니다. 나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인에 대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특성이 두드러지게 보일 것이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주관적 자기 이미지에 5개만 뽑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얼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중요한, 내가 그렇게 골랐다고 하면 이제 요 체크리스트에는 분석표 30개의 단어, 가로로 된 이 체크리스트에는 나를 제외한 25명의 지인들에게 똑같이 30개의 단어를 보고서 네가 봤을 때 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단어 5가지만 골라줘. 다, 너 이런 모습 있지, 이런 모습 있지, 이런 모습 있지 하고서는 뭐, 없는데 하고 3개만 체크하지도 말고, 너 이것도 있고, 너 이것도 있고, 있어. 한 열 몇 개가 있어. 라고 해서 있는 모습 죄다 골라주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네가 나를 봤을 때 가장 나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 그 단어 5개를 꼭
뽑아줘. 꼭 5개로 뽑아줘. 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나면 우리끼리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의 분들을 활용해서 꼭 받아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를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된 자기 이미지의 파악이에요. 순서. 그렇기 때문에 요걸 꼭 25명에게 받아오셔야 됩니다. 요 칸이 25개. 요게. 옆으로 25칸이. 그러면 이제 제가 코로나 기간에, 물론 지금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건신대밖에 없어요. 요즘은 코로나 지난 지도 한참 지났기 때문에 다 오프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실시간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 때는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모두가 그랬죠. 어떻게 했냐면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이 파일을 요 파일을 메일로 뭐 업로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드리니까 요거를 카톡이나 문자로 이제 보내서 골라달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 워낙 많아. 그러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체크해달라고 한 장만 출력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골라달라고. 그래서 꼭 25명, 적어도 20명은 넘도록 받아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 하셨다면 이제 그 30개의 단어들의 각 개수를 확인 후 개수를 세서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 표에 왼쪽 편에 있는 요 편에 각 번호가 있고 옆에 빈칸이 있죠. 거기에 개수를 쓰세요. 1번 고른 사람 없어. 0. 2번 고른 사람 3명. 3번 고른 사람 5명. 4번 고른 사람 없어. 5번 고른 사람 없어. 6번 고른 사람 10명.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서 30번까지 개수를 쓰신 다음 여기 외모의 개수만 세서 개에다가 개수. 더하는 거죠. 성격의 개수만 쭈르륵 세서 개수 합계, 개 쓰시고 성향도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30개의 개수를 다 쓰고 나면 베스트 5를 뽑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온 거 순서대로 20번 13명 골랐어. 1순위죠. 제일 많이 골랐어. 그럼 20번 동그라미. 아까 6번 10명이었어. 6번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많은 순서대로 베스트 5. 근데 베스트 5라고 하는 건 공동순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개수가 같은 것은 그냥 같게 체크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베스트 5까지 뽑은 후에 총 개수, 동그라미 친 개수를 보면 5개가 넘을 수 있습니다. 왜? 공동의 순위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뽑아지시는 것까지 구출해 오시고, 그렇게 나온 단어들을, 베스트 5까지 나온 단어들을 어디에다 쓴다? 요, 남들이 체크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자기 이미지 요 칸에, 가운데 칸에, 오른쪽 편 가운데 칸에 쭉 단어의 명칭을 쓰시면 됩니다. 매력 있다, 신중하다, 침착하다, 뭐 시원스럽다, 예의 바르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쭉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주관적 자기 이미지 고른 거와 위에 내가 쓴 거 5개와 객관적 자기 이미지로 뽑아진 베스트 5. 개수는 5개가 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봤을 때 겹치는 부분만 골라서 참 자아 인식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일치된 자기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 어떻게 보면 본연의 진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도 그렇게 봐줬으니까. 어, 괴리가 없어요. 오류가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꼭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더 상세한 분석 결과, 여러분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컨설팅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걸 꼭 해오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해오셔야 돼요. 어, 여기까지. 삼자인식 도출까지. 자,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 여기까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 없나요? 없나요? 없으셔야 돼요. 모르시겠으면은, 뭐 저한테 전화하셔도 되고요. 카톡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녹화돼서 이제